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와 관련된 기본 문제 풀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내에서 세포 호흡 중에서도요, 분명히 산소를 이용하는, 그렇죠, 무슨 호흡을? 산소 호흡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됐죠? 현재 미토콘드리아가 보이고요. 그럼 산소 호흡이라는 얘기는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무슨 분해시키냐? 완전 분해시키지. 그럼 이때의 유기물은 당연히 3대 영양소고요. 3대 영양소들 중에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기본 단위를 이용을 하는 게 실제 세포호흡의 정의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요, ATP를 합성하는데 일부를 쓰고요. 나머지 에너지는 전부 다 열에너지로 방출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을 보시면요, 3대 영양소의 완전 분해 결과는 공통적으로 물이 만들어지고요, 이산화탄소 형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3대 영양소가 아미노산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물질들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도 같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상에서는요, 암모니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대 영양소를 하게 되면 아미노산은 아닐 거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종류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물어봤죠.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광합성하고 세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이고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를 하는 단계적인 화학 반응이다라는 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산소이라고 물어봤는데 실제 ATP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어디로부터 구하는 거야? 3대 영양소로부터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무슨 에너지가, 그렇죠,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원은 3대 영양소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학 에너지를 담고 있는 3대 영양소를 묶어다가 무슨 원이라 부르기도 했으니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산소가 아니라 3대 영양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 호흡 결과 발생하는 에너지 일부가 ATP에 저장되니, 그렇죠, 차후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장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3대 영양소에 들어가 있는 화학 에너지의 일부가 ATP에 실리는 거고 ATP에 실리지 못한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는 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십시오. 자, 다음은 2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람의 세포호흡과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그림이라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세포호흡 과정이니까 세포호흡 중에서도 무슨 호흡이구나, 산소 호흡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된 세포 소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구나 라는 것도 잡으셔야 됩니다. 포도당이 완전 분해가 되면요, 물하고요, 그 다음 그렇죠,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산소호흡은요,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과정이니까 물질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입니까? 그렇죠, 이화작용임을 반드시 꼭 잡고 가고요.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화학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이 화학 에너지 일부를 ATP에 실어내는 과정이죠. 그 화살표상 이 과정 자체가 무슨 과정이에요? 합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이때 방출된 화학 에너지가 100% ATP에 실리는 건 아니죠. 일부는 무슨 에너지로?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TP를요, 미토콘드리아가 주변으로 뿌려주게 되면 주변에서는 이 ATP 속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ATP를 다시 뭐 하게 되죠? 그렇죠,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가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용이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근육운동에 필요한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체온 유지에 필요한 발열은 열에너지로 전환시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신활동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표적인 기계적 에너지의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생장에 필요한 물질 합성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 보시면 세포호흡과 무슨 전환? 에너지 전환을 이런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근육운동과 정신활동과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는 반드시 ATP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는 에너지로부터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발열 같은 경우는요, ATP의 분해 과정뿐만 아니라
세포 결과 방출된 이 열 에너지도 발열 과정에 쓰일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더 기억을 하고 가십시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ATP에 저장된 이 화학 에너지가 바로 역시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는 확인할 수 있죠. 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 또 물어보고 있죠.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는 전부 다 ATP에 실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일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은 3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 에너지 출입 과정을 표현하고 있죠. 자, 기억과 니은은 이산화탄소와 물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그림 보이시죠? 그럼 세포호흡 중에서도 무슨 호흡이구나? 산소 호흡이구나라는 걸 반드시 꼭 잡으시고요. 그럼 산소 호흡에 필요한 유기물이 필요할 것이고 이걸 완전 분해시키기 위한 기체인 산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유기양분 들어가 있죠. 이 유기양분이 바로 1번에서도 풀어봤듯이요. 몇 대 영양소가 됩니까? 3대 영양소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 기억이 바로 완전 분해를 위해서 필요한 기체 산소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세포흡 결과 완전 분해된 물질 니은이 바로 뭐가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를 통해서 3대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각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면 이 산소흡이 쓰이게 되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 역시 각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면 각 조직세포는 이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호흡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기관기의 흐름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포흡 결과 방출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죠. 이 화학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 빠져나가고 일부는 뭐 합성하는데? 그렇죠. ATP를 합성하는데 이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기억. 자, 동그라미 기억의 이동에는 적혈구가 이용되는지 물어봤죠. 우리가 호흡기에서도 다뤘지만 체내로 흡수된 산소가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 중에서 적혈구가 95% 이상을 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이동에도요, 당연히 적혈구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혈구 중에서 적혈구의 기능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에 관여하는 기체 운반에 관여한다라는 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이산화탄소가 맞습니다. 자, 세포흡을 통해서 유기양분의 에너지 일부가 바로 ATP 합성에 쓰이죠. 전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광합성하고 세포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요, 엽록체고요. 이때 세포흡 중에서도 이 그림 보이시죠? 미토콘드리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포흡 중에서도 산소 호흡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 과정을 통해서 비대에너지 흡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과정이요, 무슨 성이야?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종류도 알고 가셔야 되죠. 비대에너지를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 다음에 포도당 속에다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됨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이 기억은 광합성의 부산물 산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이걸 가져다가 A들을 가지고 산소호흡을 하겠죠. 산소호흡은 다시 한번 완전 분해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재료였던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내보내주게 되고요.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인데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고요. 일부는 ATP를 뭐 하는데? 그렇죠. 합성하는데 이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산소 맞고요. 자, 니은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니? 그렇죠. 여기에서 포도당을 일단 분해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적 이화작용이 사례고요. 선생님, 그러면 가에서는 동화작용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전부 다 일어납니다. 어찌됐든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맞고요. 자, 디귿 가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는 고에너지 인산결합 형태로 ATP에 저장된다? 맞죠? ATP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된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가 결합되는 게 ATP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산 사이의 결합을 뭐라 불렀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 가가 그 유명한 무슨 성이다? 광합성이다 라는 거 잡고 가시고요. 이때 에너지의 전환, 비대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포도당 속에 저장됨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런 광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뭐였다? 엽록체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또 적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포도당은 산소와 함께 나화 과정을 통해서 완전 분해시키고 있죠. 그럼 이 나화 과정이 세포 호흡 중에서도 무슨 호흡을? 그렇죠. 산소 호흡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산소 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화학 에너지를 ATP를 뭐 하는데? 합성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화살표 잘 보시면요. 이거는 분해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합성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산소호흡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에 관여하는 소기관이 바로 뭐였지?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였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때 ATP에 다시 무슨 과정을 통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때 화학 에너지가 나오게 될 텐데 이 화학 에너지는요.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됨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용됨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이때 세포호흡 결과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요. ATP에 실리지 못하고 무슨 에너지로? 그렇죠.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점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가화 과정은요.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맞고요. 나화 과정이 세포호흡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산소호흡이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ATP하고 ADP 중에서 당연히 에너지 함량 어디가 높아요? ATP가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완전 분해시키는 이 가가 역시 무슨 호흡이 된다? 산소 호흡이 됨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분해된 결과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것이고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고요. 자, 일부는 ATP를 합성함에 이용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뭐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죠.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함을 여러분들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ATP에 다시 무슨 과정을 통해서? 분해 과정을 통해서 방출된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요. 다양한 무슨 활동에?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자, 가 과정은요. 대표적인 이화작용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동하고 여기는 이화작용입니다. 자, 니은 볼까요? ATP는요,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가지고 있죠. 정확하게 몇 개 가지고 있니? 2개를 가지고 있고요. A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니은 맞고요. 자, 나화 과정에서, 즉 분해 과정이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역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이고요. 세포호흡과 광합성 중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 과정이요.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 유명한 무슨 성이다? 광합성이다라는 거 잡고 가시고요. 자, 이때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뭐다? 엽록체다라는 것도 여러분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 이 과정에서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니? 비대에너지가 흡수가 되죠. 이 비대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서요.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됨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화 과정은 이놈을 다시 완전 분해시키는 과정이니까 세포 호흡 중에서도 무슨 호흡이다? 산소 호흡이다 잡고 가시고요. 이 산소 호흡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뭐였지?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임을 우리가 역시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해된 결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방출돼요? 화학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고 열로 빠져나가고요. 이 화학 에너지가 뭐를 합성하는데? ATP를 합성함에 있어서 활용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기억, 가에서 비대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맞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ATP가 생성되니? 그렇죠. 세포 결과물의 목적이 ATP를 만드는 목적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가와 나는 전부 다 효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물질대사 사례죠. 그래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역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는 포도당이 세포 호흡을 거쳐 최종 분해산물로 되는 과정이래요. 그럼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는 과정이니까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산소와 함께 분해되는 무슨 호흡 과정이구나. 산소 호흡 과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잡고 가시고요. 이때 단계적으로 분해를 시키고 있죠. 한 방에 분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분해될 때마다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를요. 어디다가 실어내겠어요? ATP에다 실어내겠죠. 일부는 뭘로 빠져나갑니까? 열 에너지로 빠져나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림 나를 보시게 되면요. 기억 과정은 인산 2개에다가 인산 하나가 더 붙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기억은 무슨 과정이에요? 합성 과정이 되겠죠? 그럼 합성 과정에 필요한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겠네요. 즉 무슨 에너지가? 이 화학 에너지가 바로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과정은요. ATP가 다시 ADP가 되는 무슨 과정입니까? 얘가 분해 과정이 되겠죠?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는요. 다시 한번 우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무슨 활동에 생명 활동에 맞게끔 에너지가 전환돼서 이용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자, 가는 대표적인 효소를 이용한 물질대사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전부 다 ATP에 실리는 것 아니죠.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요? 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근육 운동에는 니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용되니 그렇죠. 이 생명활동의 사례 중에서 근육 운동이 있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요. 5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에서요, 세포 호흡을 통한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현하고 있네요. 자, 포도당이 기억과 함께 분해된 결과 이렇게 분해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세포 호흡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억은 당연히 산소를 이용한 무슨 호흡이 되겠어요? 그렇죠. 산소 호흡이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완전 분해된 결과 뭐가 만들어지겠구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방출되는 화학에너지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고요. 이때 나머지 화학에너지가 ATP를 합성하는 데 쓰겠죠. 그럼 그림상 스몰 a가요 ADP가 되고요. 스몰 b가요 ATP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 과정 상에서 이 화살표가 당연히 뭐가 돼요? 합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과정이 뭐가 돼요?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세포 내에 필요한 다양한 무슨 활동에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산소 맞고요. 자, 스몰 a하고 스몰 b 중에서 에너지 함량 당이 누가 많아요? ATP가 더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이거 또 물어보고 있네요. 세포 호흡 시 포도당의 에너지 전부 다가 ATP에 실리는 게 아니죠. 일부만 실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영양소 A에서 C의 소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A에서 C는 녹말,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념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3대 영양소의 화학적 소화 과정이요,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에 따라서 생긴 모습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A라는 물질에 분해되는 마지막 단계 물질을 보면요, 육각형이죠. 이 육각형 모습 보자마자 이거 무슨 당이구나, 포도당이네, 이거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포도당의 연결 집합체 A를 우리가 뭐라 부르면 돼요? 그렇죠, 녹말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란 게 있고요, 지그재그 형태의 3개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C가 바로 뭐가 돼요? 지방이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B가 뭐가 돼요? 단백질이 됨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이기 때문에 20가지마다 다양한 구조들을 다 알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네모, 오각형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림상 이거 하나하나가 뭐가 돼요? 아미노산이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 화학적 소화 분해 결과를 보면요,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지그재그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 있죠. 이 붙어있는 형태가 바로 뭐죠? 그렇죠,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지그재그 떨어진 게 뭐가 돼요? 그렇죠, 지방산이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화 과정은요, 이거 아래로는 더 이상 분해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된 산물을 뭐라 부른다고? 최종 소화산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소화 과정에서 이놈들이 분해가 될 때는요, 과정마다 당연히 누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효소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의 문제들은요, 각 과정마다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겠죠? 물론 학교에서 이 단계까지 관여되는 효소의 이름을 다 외우라 그러면 외우셔야 되겠지만 수능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림 정도, 그 다음에 됐을 때 최종 소화산물까지의 결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가 과정은요, 효소에 의해 촉진된다. 그렇죠. 여기는 모든 과정이 효소가 다 관여를 합니다. 맞고요. 니은, B의 최종 소화산물은 아미노산. 맞죠? 자, 나 과정은 이와 작용이니? 그렇죠. 전부 다 효소를 이용한 분해 과정이니까 나 과정만 이와 작용이 아니라 여기 과정이 전부 다 이와 작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럼 그림상에서 영양소를 쫓아가면 여기가 바로 무슨 계가 돼요? 소화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이관 쫓아가면요, 폐에 나오죠. 그럼 여기가 무슨 계가 돼요? 호흡계가 되겠고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바로 무슨 계가 됩니까? 순환계가 되면 확인할 수 있고요. 콩팥 보이고 여기 방광 보이죠? 이쪽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배설계가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흡수된 영양소는요, 즉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를 타고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니은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은 주로 소화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니 물어봤는데,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은요,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가 나중에 간으로 가서 뭘로 바뀌죠? 요소로 바뀌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무슨 계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요. 질소 노폐물 같은 경우는 주로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노폐물은 주로 소화계가 아니죠. 그래서 호흡계나 그다음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똥 싸는 거는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배설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화 과정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보셔야 돼요.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그 기능들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계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의 흐름들을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돼서 정답은 3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폐와 조직세포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에 따른 기체 교환. 이때 분압에 따른 기체 교환은 확산인데, 이때는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ATP 소비를 하지 않는다, 또는 ATP를 분해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요, 여기가 혈관이죠. 그럼 혈관으로 뭐가 들어오니? 산소가 들어오고요. 여기를 통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길 거쳐 가게 되면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장을 거쳐 가지고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면 역시 산소가 공급이 될 것이고, 세포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과정이 혈액 속의 분압을 보게 되면 산소 분압은 줄었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은 늘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이 기억이요, 이 기억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심장의 어느 위치를 물어보는 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가장 마지막 해석을 할게요. 자, 니은 볼까요? 자, 동맥혈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산소 분압보다 높니 물어봤는데, 그럼 동맥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동맥혈은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혈액이니까 그림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혈액이 무슨 혈이 돼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동맥혈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직세포를 지나와서 폐포를 지나가기 전까지 혈액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혈액 우리가 뭐라 부르면 되죠? 그렇죠. 정맥혈이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물어본 건 어딜 물어보고 있어요? 동맥혈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동맥혈의 산소 분압을 보면 여기나 여기 수치를 보면 됩니다. 그럼 산소는 95고 이산화탄소는 40이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기체 교환은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대표적인 유형인데, 요즘의 수능은요, 이건 아주 과거 문제고, 요즘의 수능은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있니 없니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디귿 맞고요. 리를 볼게요. 경로 A에서 여기 되겠죠? 이산화탄소 분압은 폐포보다 무엇의 혈관이 높니 물어봤죠. 자, 보겠습니다. 분압차에 의해서 기체가 빠져나가려면요, 혈관 쪽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폐포 쪽의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높아야지만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디귿하고
리을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니은은 우리가 정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기억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그랬죠? 그럼 디귿하고 리을만 존재하는 보기 문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억도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기억 내용을 보시면요. 산소의 분압은 심장 내에서 변하지 않니라고 물어봤죠? 보시게 되면 심장에서 보시면요.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거치죠.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면 대동맥인데, 그럼 폐정맥하고요. 심방과 심실을 거쳐 나온 대동맥의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 비교하게 되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심방이 있을 것이고 우심실이 있겠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이고 폐동맥은 심장을 빠져나온 거죠. 들어가기 전하고요. 그 다음 빠져나온 후에 역시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에 변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기준을 잘 잡아줘야죠. 심방과 심실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심장 자체를 구성하는 세포 내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잡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보기 기억에 대한 기준은 심방과 심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길 지나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이 변하지 않는 일을 보는 과정이었고, 자료상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기 기억을 정답으로 출제자가 인정을 시킨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내용은요, 이 혈액순환 과정은 요즘에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여기 세부적인 구조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는요, 요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소장 쪽을 확대시킨 융털의 구조죠. 이미 나와 있고요. 자, 융털을 잘랐을 때 단면을 보시면 안에 관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모세혈관하고 림프관의 종류인 암주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과 암주관을 구분하는 방법, 모세혈관은 그물형 구조죠. 그럼 미음이 바로 무슨 혈관이다? 모세혈관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바로 무슨 관이 돼요? 암주관이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분시키는 이유가 흡수되는 영양소의 최초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요, 수용성 영양소죠.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요, 지용성 영양소가 됩니다. 자, 종류까지 다시 한번 잡아보면요, 수용성에는요, 포도당이 있고요, 아미노산이 있고, 무기염류가 있고, 비타민 B하고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에는요, 모노글리세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이 있고요, 비타민 A, D, E, K가 있다는 점 여러분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서요, 여기 사이혈관, 간문백을 통해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죠? 간을 거쳐감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콩팥의 일부 구조를 확대를 시켰죠. 이게 바로 오줌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본 단위, 뭐라 부르냐면 네프론이라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프론의 구조를 정확히 모르셔도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는 해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콩팥 동맥에서 그냥 콩팥 안으로 혈액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혈액을 타고요, 콩팥 정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혈액의 성분 중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여기서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A 과정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여과라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여과된 액체가요, 이 관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가게 되면 얘가 오줌관으로 갑니다. 즉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줌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즘에서는 많이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질을요, 정맥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혈액으로 집어넣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재흡수 과정이라 불러요. 참고로 여과되는 물질 중에서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매우 중요한 3대 영양소도 구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얘가 바로 여과가 될 수 있는데요, 이놈들을 오줌을 통해서 빼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B 과정에서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를 시켜버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단원 항상성 조절 파트 나오겠지만, 이때 여과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물질들을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을 여기서 다시 재흡수를 시킬 건지 재흡수를 줄일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을 함으로써 혈액의 물의 양, 즉 혈액의 농도를 조절함에도 이 재흡수 과정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에요. 자, 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죠, 이거. 됐죠? 자, 기억. 자, 간에서 생성된 요소는 A 과정을 통해서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오줌 형태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 요소의 농도는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이 높니 물어봤습니다. 콩팥 동맥에 있는 요소가 빠져나와서 오줌으로 이 요소를 최대한 밀어내겠죠. 그럼 콩팥 동맥의 요소는
당연히 그 양이 줄었겠죠. 여기보다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요소 농도는 다 어디가 많아요? 콩팥 동맥이 정맥보다 많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A 과정을 통해서 여과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들은요, 이때 재흡수 과정에서 100% 재흡수를 시켜서 오줌에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경우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과 같은 내용은요, 내신형 내용의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이 내용 안 물어봐요. 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됐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이 암주간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단백질의 최종 소화사물이 뭐지? 그렇죠.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못의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이동을 하겠죠. 맞습니다. 자, 디귿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을 거쳐서 당연히 온몸으로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겠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보기 기억 같은 경우는요, 역시 내신형 문제, 수능에서는 이 구조적인 차이까지는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교과서에서는 이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많이 없거든요. 공통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간으로 이동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소화산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형태, 즉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의 형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은 15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A와 B는 각각 소장과 심장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이 A가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B가 뭐가 되겠냐? A가 소장이 되겠죠? 자, 나머지 기관들 잡아보면요. 여기 폐 보이고요. 여기가 간이 보이고요. 여기가 콩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 방향 잘 보셔야 되죠?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단위 부피당 산소량은 폐동맥의 혈액보다 폐정맥의 혈액이 적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길 지나가게 되면요, 산소를 들여보내죠. 그래서 산소가 많아집니다. 어디보다? 여기보다. 그래서 산소 함량은 폐정맥이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A는 심장은 대표적인 순환계에 들어가는 기관의 종류이기 때문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B에서, 즉 소장에서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흡수가 되는 주 장소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이때 흡수되는 주 형태가 뭐예요? 3대 영양소 같은 경우는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의 형태로 흡수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6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소화기 보이시죠? 음식물을 분해를 시켜서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를 시킨 다음에 조직세포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순환계가 이용이 되겠죠.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서 조직세포가 갈 때 역시 순환계를 통해 이동할 것이고요. 세포흡기가 발생한 노폐물들이 각각의 기관계를 이동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순환계가 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조직세포 안에서는 세포흡결과 발생한 화학에너지 일부는 열로 바뀌고요. 일부 에너지는 ATP에 쓰이고 ATP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 생활에너지의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밖에서 사용됨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ATP 분해고요. 여기는 ATP의 합성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 즉 이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생활에너지에 이용되니 물어봤는데 모든 생활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죠. 됐죠? 대다수의 생활에너지는 반드시 ATP에 실어가지고 ATP에 분해된 결과 방출된 에너지를 활용을 합니다. 됐죠? 단, 예외적으로 발열과 관련된 체온 조절 과정에서는요, 이 에너지도 이용될 수 있고요, 이 에너지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조직세포의 호흡에는 소화기와 호흡기에서 흡수된 물질이 이용된다. 이때 조직세포의 호흡이라는 얘기는 세포 호흡을 의미하죠.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3대 영양소하고 산소이기 때문에 3대 영양소는 소화기를 통해서,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와서 각각 순환기를 통해서 이동이 돼서 이용이 되는 거죠. 니은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세포 호흡을 통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전환되면서 화학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그랬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과정은 세포호흡이 아니라 무슨 성입니까? 광합성이죠. 세포호흡, 특히 여기서 의미하는 산소호흡은요, 이 반대의 과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설명하는 거는 광합성이에요. 됐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체내에서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요소가 생성되는 과정이고요. 나는 콩팥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이 분해된다는 얘기는 아미노산이 무슨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산소 호흡을 통해서 완전 분해됐고요. 그 결과 암모니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암모니아가요, 순환계를 통해서 소화기인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암모니아를 요소를 바꿔주게 되고요. 역시 순환계를 통해 내보내주게 되면 이 요소가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게 되면 암모니아와 요소가 물에 녹인 형태로 오줌 형태로 버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의 흐름 잘 보세요. 이 혈액이 위쪽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A가 뭐가 되니? 콩팥 동맥이 되고요. B는 이 콩팥을 거쳐서 나오는 혈관이죠. 그럼 B가 콩팥 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걸러진 오줌이 C를 통해 빠져나오니까요. 이 C가 무슨 간이 돼요? 그렇죠. 오줌간이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는요, 당연히 질소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한번 아미노산 구성 원소 볼까요? C, HO에다가 질소가 껴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질소 노폐물이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맞습니다. 지읒, 니읒. 요소는 간에서 생성되는 거 맞죠? 그리고 주로 콩팥을 통해서 오줌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됨을 맞습니다. 그럼 기억, 니읒 맞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A, B, C에서의 요소 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하고 B만 보더라도요, 여기에 요소가 많죠? 그럼 이놈들이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온 혈액이 콩팥 정맥이니까 콩팥 정맥은 여기보다 요소량이 적죠? 그럼 A와 B의 농도만 비교하더라도요, 요소 농도는 A가 B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림상에서 B가 A보다 많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디귿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됐죠? 그러면 C의 요소의 농도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C는 여기서 걸러진 액체들 중에서요, 요소를 최대한 많이 빼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 물이 빠져나오긴 하지만 혈액 속에는 물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C가 오히려 요소 농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CAB가 되겠죠. 됐죠? 근데 개정이 되면서요, 요소 농도는 여러분들 A하고 B 정도만 정확하게 구분해 내시면 됩니다. 이건 과거에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요, 3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큰 틀 흐름 여러분들 그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요, 서로 통합돼서 기능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자,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면서 영양소나 노폐물 운반에 관여하는 거 맞고요. 자, 호흡계와 순환계를 거쳐서 조직세포로 공급된 산소는 유기물 분해에 이용된다. 그렇죠. 이때의 유기물은 음식물 속에 있는 정확하게 3대 영양소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19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물의 여러 기관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표현을 했죠. 자, 소화계 보이고요. 기체 이동 원리 보이죠. 그럼 가가 바로 호흡계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뭐가 돼요? 순환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다가 과잉의 물과 노폐물을 빼내는 무슨 계가 된다? 배설계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자, 간은 호흡계이니, 그렇죠. 맞죠? 자, 심장과 혈관은 대표적인 순환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니까 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다에서 배설계, 특히 어디? 콩팥을 보면요, 콩팥에서 혈액으로 물을 다시 재흡수를 시킬지 아니면 물을 많이 빼낼지를 결정을 해서 혈장 삼투압 조절에 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설계 중에 또 하나가요, 뭐도 있습니까? 땀샘도 있죠. 땀샘을 통해서는 항상성 전류 중에서 체온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잡아두시길 바래요. 어찌됐든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A의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랍니다. 영양소 A가요. 자, 가와 나는 각각 순환계와 호흡계 중 하나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 가가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무슨 계가 돼요? 호흡계가 되고요. 그럼 나는 나오니 뭐가 되겠어요? 순환계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당연히 3대 영양소에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자, 간은 호흡계 맞고요. 자, 나가 순환계죠. 조직세포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고 조직세포 세포결과 발생한 노폐물도 이동시키는데 역시 순환계가 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다음은 21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정상인이 단백질을 섭취했대요. 단백질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체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가에서 나는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 중에 하나랍니다. 나는 기체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호흡계가 될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애가 바로 뭐가 돼요? 배설계가 되고요.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계가 바로 소화계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이놈들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단백질이 소화계를 통해서 순환계로 들어올 때는 단백질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뭘로 들어오니? 아미노산으로 들어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까요? 자, 가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 맞죠? 자, 니은, 나는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조직세포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계가 순환계죠. 호흡계는 단순히 체내로 산소를 들여보내고 체외로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키는 데만 관여를 합니다. 니는 틀렸죠. 자, 디귿. 다에서 배설되는 노폐물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질소노폐물, 암모니아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내용 들어갈게요. 자, 그림은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 과정과 에너지 대사 과정 일부고요. 각각 호흡계와 순환계 중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기체 기원과 관련된 나가 뭐가 돼요? 호흡계가 되겠고요. 그럼 가가 뭐가 되겠냐? 얘가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조직세포로 이 과정에서 영양소인 포도당과 그 다음 산소가 공급이 될 것이고요. 자, 분해된 결과 대표적인 노폐물 중에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방출된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요, ATP에 실어내고요.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세포호흡 중에서 산소 호흡을 표현하는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가를 통해서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그렇죠?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뭐라고? 3대 영양소하고 기체 중에 산소라고요. 됐죠?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나는 호흡계. 맞습니다. 자, 디귿 포도당의 에너지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전부 다가 아니죠.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니까 일부가 ATP에 실린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려서 정답이 4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데 관여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거다.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일단 기체교환과 관련된 나가 호흡계가 되겠고요. 음식물과 흡수, 그 다음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 보이니까 얘가 소화계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배설계가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환계를 통해서 공급된 영양소와 산소를 바탕으로 조직세포한테 공급을 해주면요. 조직세포 내에서는 세포 결과 발생한 노폐물,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들을 빼내겠죠. 자, 그 다음 이 안에서는 그 결과 ATP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한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별표 한번 치시고요. 자, 가에서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다를 통해 배출되니 물어봤습니다.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되지 못한 것, 즉 소화기관을 생각하면요, 소장에서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냥 대장과 항문을 통해서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소화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배설계는 반드시 세포 내에서 일어난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노폐물인 대표적인 질소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기 기억 내용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돼서 당연히 조직세포로 확산을 통해서, 즉 에너지 소비 없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세포 호흡 시 영양소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전부 다 ATP에 저장이 되는 건 아니죠.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가에서다가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에 하나랍니다. 영양소와 흡수되지 않은 물질 보이죠? 그럼 가가 뭐겠어요? 소화계가 되고요. 모든 기관계 연결된 나가 바로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는 당연히 뭐가 돼요? 배설계가 되겠죠?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 거 맞죠? 자, 니은 나는 조직세포로 산소를 운반하는 게 맞습니다. 자, 디귿 다는 배설계가 맞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5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새 학생의 SNS에 대한 내용인데 맞는 설명을 하는 학생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용수 한번 볼까요? 소화계는 섭취한 음식물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분해하죠. 맞죠? 자, 첫 수 보겠습니다.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는 물질 또 물어보고 있네.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소화계의 마지막 과정인 항문을 통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배설계랑 관련이 없어요.
자, 민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 당연히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영수하고 민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는 건데, 가에서 다가요.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 하나랍니다. 영양소 흡수되지 않는 물질 보자마자, 소화계네. 됐죠? 모든 기관계와 연결된 나가 보겠어요? 순환계네. 그렇죠? 오줌 형성하고 있죠? N은 뭐예요? 배설계가 되면 우리가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볼까요? 자, 가에서 이와 작용이 일어나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3대 영양소의 분해 과정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이와 작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죠? 얘들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 소화계에서는 동화작용은 안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소화계를 구성하는 세포들이요. 동화작용, 즉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동화작용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온몸의 기관계는요, 물질대사가 다 일어나죠. 물질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모든 기관계에서는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다 일어납니다. 됐죠? 어쨌든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나는 순환계 맞죠? 자, 대장은요,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물어보는 게, 항문도 소화계에 들어가고요, 간도 소화계에 들어갑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기억을 하시고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를 구분하랍니다. 폐, 기관, 기관지 구성된 애가 호흡계가 되겠죠? 소화 요소로 영양소를 분해시킨다랍니다. 소화계가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요? 배설계가 되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간은 호흡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소장은 소화계니까 당연히 나에 포함되겠죠? 보기 디귿, 별표를 사정 없이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순환계가 조직세포한테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주고요, 불필요한 노폐물을 다시 받아주죠. 이 조직세포는요, 소화계의 조직세포, 호흡계의 조직세포, 순환계의 조직세포, 배설계의 조직세포, 나머지 신경계의 조직세포, 뇌분비계 조직세포, 면역계 조직세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디귿에서 가와 나를 통해서, 즉 호흡계와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한 영양소와 산소가 배설계한테도 공급이 되냐 물어보고 있죠. 배설계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냐. 즉 무슨 호흡을 해야 돼요? 세포를 해야 되니까 얘들도 당연히 순환계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조직세포에서 의미하는 것은 모든 기관계를 포함한 조직세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 애들이 엄청 틀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인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에서 다른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가가 당연히 영양소를 가져오는 소화계가 될 거고요. 기체교환 보이시죠? 그럼 얘가 뭐예요?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오줌을 배설하는 여기가 배설계가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조직세포는요, 소화계, 조직세포도 되고, 순환계, 조직세포도 되고, 호흡계, 조직세포도 되고, 배설계, 조직세포도 되고, 신경계, 뇌분비계, 면역계를 포함한 모든 조직세포를 통합시키는 조직세포입니다. 됐죠? 자, 기억 볼까요? 자, 가에서 이와 작용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화학적 소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폐는 대표적 호흡계니까 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다는 당연히 배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표가는요, 기관계 A에서 C, 그 다음 특징 기억에서 디귿을 연결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나마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됐죠? 자, 그러면 특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건요, 호흡기에 일어나죠. 배설계도 일어나고요, 소화기에도 일어납니다.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모든 기관계는요, 물질 대사가 전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됐죠?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체외로 배출되는 데 관여하는 기관계는 배설계 아니야. 뭐라고? 소화기라고요. 자, 그 다음 체외로부터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들어온다. 그럼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뭐지? 3대 영양소와 기체 중에 산소입니다. 됐죠? 그럼 3대 영양소는요, 무슨 계를 통해서? 소화계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산소는 무슨 계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연결을 시키면요, 기관계 중에 호흡계는 2개를 만족을 하죠. 배설계는 하나를 만족을 하고요. 소화계는 3개를 만족을 합니다. 됐죠? 특징별로요. 첫 번째 특징은 3개를 만족을 하고, 두 번째 특징은 1개만 만족을 하고요. 세 번째 특징은 2개만 만족을 하죠.
이거 그냥 연결시키시면 돼요. 특징 기억은 1개를 만족을 하죠? A는 2개를 만족을 하고요. A는 3개를 만족을 합니다. 그럼 특징에 따라서 3개를 만족하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디귿이 되겠죠. 1개를 만족하는 A가 바로 뭐가 돼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를 만족하는 애가 뭐가 돼요?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A, B, C를 골라볼까요? 자, A는요, 3개를 만족을 하고, A는 1개를 만족을 하고, A는 2개를 만족을 하죠. 그럼 3개를 만족하는 기관계가 바로 소화계가 되겠습니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1개를 만족하는 이 B가 바로 배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를 만족하는 애가 C가 되고요. 그러면은 호흡계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에서 흡수된 물질은, 즉 소화계에서 흡수된 물질은 순환계를 통해서요, 모든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겠죠. 이 조직세포는 모든 기관계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B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 즉 소화계니 물어보고 있죠. 아니죠. B는 배설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콩팥은요, 배설계에 포함하는 기관이니까 호흡계가 아니라 B인 배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17세인 철수와 영의 1일 에너지 권장량하고요, 한 달 동안 섭취한 주 영양소, 이때 주 영양소는요, 다른 말로 3대 영양소라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1일 평균 섭취량, 그 다음 그림은 성별과 나이에 따른 뭘 표현하고 있죠? 기초대사량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같은 연령에서요, 기초대사량은 여자가 남자보다 크니? 라고 하면, 일단 성별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이대를 통계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나이대가 됐든, 이 나이대가 됐든, 이 나이대가 됐든, 예를 들면 20세로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20세를 기준으로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높죠. 40세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높고요. 60세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그래프가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영희는 일일 에너지 권장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섭취했니 물어보고 있죠. 그럼 영희의 일일 에너지 권장량 2000이고요. 그럼 실제 섭취한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이 이것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은 1g당 4kcal니까 곱하기 4를 하시면 되고요. 단백질도 곱하기 4를 하시면 되고요. 지방은 곱하기 9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열량을 더해주게 되면 하루 동안 섭취한 전체 열량이 나오겠죠? 실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2130이 나옵니다. 그럼 권장량보다 많이 먹고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죠? 그래서 이제 30번부터의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계산을 누가 빨리 하느냐입니다. 됐죠? 짜증나는 문제죠? 수능하고는 전혀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실제 수능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없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하루 동안 지방으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400에다가 4를 곱하면요, 1600이 됩니다. 65에다가 4를 곱하면요, 260이 되고요. 30에다가 9를 곱하면 270이 됩니다. 그럼 영희만 보더라도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탄수화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1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철수와 영희가 섭취한 음식물 속에 영양소를 조사하여 하루 평균 섭취량으로 나타낸 자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일일 에너지 권장량,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권장량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도록 하죠. 자, 철수는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니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일일 권장량에 해당되는 에너지량이 있겠죠. 철수가 하루 동안 섭취한 영양소에 따라서 실제 섭취한 에너지량이 있겠죠. 이걸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각각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철수의 일일 섭취량에 따른 에너지량 계산하면요, 탄수화물은 400g 먹고 있으니까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고요. 지방은 200이죠? 곱하기 9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100g이니까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열량을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3800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이요. 이미 일일 에너지 권장량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2700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죠? 그러면 철수는 당연히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됐죠?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영희는 철수보다 면역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자, 면역력과 관련된 3대 영양소는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단원 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뭘 만들어 뿌리는 거냐면 항체를 만들어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의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평소에 권장량보다 너무 적게 섭취를 하면요, 차후에 방어 작용에 필요한 항체를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요, 일단 여러분들 단백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영희와 철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단백질만 보시면 돼요. 권장량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하고 있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하진 않겠죠, 그렇죠? 얘는 권장량보다요 섭취량이 적죠. 그러면 단백질의 실제 필요한 양은 누가 훨씬 부족해질 수 있어요? 영희가 훨씬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효과는 누가 더 크다? 철수가 영희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일일 권장량에서 열량 비율이 가장 낮은 영양소는 지방이라고 물어봤는데 문제 조건이요, 일일 권장량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전부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남자 것만 해석을 해 보더라도요, 탄수화물에 의한 에너지 권장량은요 465 곱하기 4를 하시면 되니까 얘가 1860이 나오고요, 지방 곱하기 9하면 되죠? 그럼 얘가 540이 됩니다. 그 다음 단백질은 곱하기 4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300이 되죠. 그럼 비율로만 따지면요, 탄수화물로 인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굉장히 높죠. 지방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보기 디귿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기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2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어떤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영양소별 권장량과 몸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권장량과 필요 에너지량을 보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은 1g당 9kcal니까 곱하기 9 하시면요 405가 나오고요, 얘는 곱하기 4를 하시면 300이 나오고요, 얘도 곱하기 4를 하시면요 1800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바로 해석을 하죠. 기억, 지방이 1g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 맞죠? 기억이. 원래 이 문제는요, 이걸 구해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405를 45로 나누게 되면 9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g당 에너지랑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미 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이 사람의 기초대사량은 2505kcal이다 물어봤는데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량은요 우리가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부르죠. 그럼 에너지 대사량은요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대사량에다가 음식물의 소화, 흡수, 이동, 저장과 관련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에너지랑 합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에너지량을 전부 다 더해서 실제 에너지 대사량을 구해보면요 얘가 2505가 나옵니다. 그럼 보기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는 2505가 기초대사량이냐 물어보는 건데 이 안에 기초대사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이것보다 값이 작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단백질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냐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죠? 뭐로부터? 탄수화물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몸의 구성 비율이 가장 작니? 그렇죠. 표를 보시면 가장 작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하고 리얼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33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청소년기 남자의 일일 영양소 권장량과 새 남학생이 한 달 동안 섭취한 영양소의 일일 평균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조건을 줬고요. 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바로 3대 영양소죠. 이 3대 영양소에 바로 우리가 원하는 무슨 에너지가? 그렇죠.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칼슘하고 철분은요, 우리 몸에 존재할 때는 이온의 형태거든요. 얘가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 얘는 말 그대로 비타민이고요. 이 무기염류와 비타민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죠? 3부 영양소라 부릅니다. 3대와 3부 중에서 세포 호흡에 활용될 수 있는, 즉 에너지원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량을 구할 때는요,
이 3부 영양소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쪽에서 권장량하고 각 사람들마다의 섭취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영수의 일일 섭취 에너지량이 가장 많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수를 계산해 보면, 그럼 각각의 사람들의 에너지 섭취량을 구하려면 전부 다 계산을 하셔야 되죠. 단백질은 곱하기 4, 탄수화물도 곱하기 4, 지방은 곱하기 9. 마찬가지로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9. 됐습니까? 그리고 이 각각의 열량을 전부 다 더해주면 그 값이 누가 가장 크냐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을 누가 빨리 하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일단 계산해 보면요. 여기가 2705고요. 철수가. 그 다음에 영수가 3360입니다. 그 다음에 길동이가요. 2570이죠. 자, 권장량을 계산해 보면요. 권장량 같은 경우는 268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철수, 영수, 길동이만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가장 많은 건 누구예요? 영수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빈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생, 이것도 과거 문제죠, 실제로는. 빈혈이라는 얘기는 적혈구 속에 필요한 무기염류 중에서 철분이 있는데요. 철분의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너무 적게 섭취하는 사람을 골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18인데 철수가 너무 적죠? 나머지는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철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근육의 주요 성분입니다. 근육의 주요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한 학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가장 높아요? 길동이가 가장 높죠? 그래서 정답도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인데 여러분들 실제 보기 니은하고 보기 디귿은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현재 설명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로 보기 기억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누가 빨리 하느냐. 자, 다음은 34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어떤 사람의 연령에 따른 관상동맥 내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관상동맥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그냥 동맥이래요. 됐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안으로 혈액이 지나가겠죠. 그런데 점점 뭐가 쌓이는 거 보이냐?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 내부 통로가 줄어드는 현상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혈액량은 똑같은데 지나가는 통로가 부족해지면 혈관벽을 미는 힘이 뭐해지겠어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동맥 자체가 원래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물리적으로는 탄성이라 표현을 하죠. 탄성 의미가 잘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를 변화시키면 원래의 구조로 되돌아 오려는 성질을 원래 탄성이라 하죠. 특히 동맥하고 정맥 같은 경우는 이런 탄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안에 이런 지질 성분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동맥들의 탄성이 점점 사라져서요. 얘들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동맥 자체가 딱딱해지는 현상 뭐라 불러요? 동맥경화라 부르죠. 이 경자가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혈관이 틀어 막힘으로써 동맥이 딱딱해질 현상, 동맥경화입니다. 됐죠? 기억 한번 볼까요? 자, 관상동맥의 혈압은 이 현상으로 인해서 높아지면서 탄력은 감소합니다. 기억 맞고요. 자, 심장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양분의 양이 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순환계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 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와 관련된 기본 문제의 문제 풀이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